안녕하세요. 이순의 웰라이프입니다. 삶의 끝에서 만난 사람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버타운 원장으로 있을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욕심도 줄고 마음도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은 달랐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 상처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곤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포실에 살던 김할머니와 신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모두 경북의 명문여고를 졸업하셨고 공부도 잘했고 집안도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배경 때문인지 보이지 않는 자존심 경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조용한 문학소녀였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반면 신할머니는 성격이 강하고 표현이 직설적이었습니다. 신할머니 남편은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유복자로 태어난 외아들은 신할머니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모두 포기하며 아들을 키웠고 결국 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하여 어머니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어머니를 당시 최고급 실버타운에 모셨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어머니들에게는 호텔 같은 실버타운보다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더 큰 행복이었습니다. 신할머니는 머리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들도 나이가 들었고 며느리도 아프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나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서운함은 마음속 깊이 남아있었습니다. 신할머니는 자신이 졸업한 여고가 경북 최고 명문이라는 말을 자주 말씀하시며 큰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김할머니가 나온 여고는 날라리들이 갔던 학교라며 은근히 낮춰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결국 조용하던 김할머니도 참지 못했습니다. 원장님, 저분이 정말 그 명문 여고를 졸업했을까요? 저렇게 심술 많은 사람이 그 여고를 졸업했을 리가 없어요. 그 말은 결국 신할머니 귀에도 들어갔고 두 분의 갈등은 자존심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던 중 실버타운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되어 두 분은 한 방에서 보름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두 분 모두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긴장감이 흘렀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서로의 신경이 곤두셨습니다. 밤에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할머니는 식사도 잘못하고 신경을 너무 쓴 나머지 대상포진이라는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직원들은 두 분 사이에서 늘 눈치를 살펴야 됐고 결국 자녀들에게까지 이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고민하던 신할머니 아드님은 휴가를 받아 경북에 내려가서 당시 84세 어머니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받아와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분명 이 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라고 김할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신할머니의 굳은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 졸업장은 학력을 증명하는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 마음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두 분이 싸운 이유는 학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 오게 된 현실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평생 사랑하며 키운 아들과 며느리를 마음으로는 끝내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나와 함께 살지 않을까? 왜 나는 혼자가 되었을까? 그 마음속 응어리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상처와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심리입니다. 결국
학교도 김할머니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서운함,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상실감,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명문여고 졸업이라는 자존심으로 나타났고, 그 자존심은 결국 이웃을 경쟁 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신할머니가 아들과 며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김할머니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외로운 노년을 함께할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오래 미워하면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결국 가까운 사람에게 향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마음은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남아있는 우리의 삶은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남은 삶을 위해 용서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성을 연구하신 조앤 지티스터 수녀님과 그 외에 많은 학자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 이기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한 마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냐 하는 것입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오늘을 즐기세요. 지금까지 이순의 웰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